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화요일의 여자 이영주입니다. 네, 한 달 만에 보는 거죠? 한 달 만에 보지. 예, 이제 와야 된다는 거. 네, 저도 맞아, 이제 맞아. 기자님하고 같은 배를 탔다고 해야 되나? 예, 같은 마음, 같은 심정. 그리고 전화하면 항상 이제 뭐가 통하잖아요. 얘기하는 것들. 요즘 한간에서 떠도는 소문 들어보신 적 있어요? 어떤 성? 거짓 간증? 아, 그건 네. 많이 듣고 격분도 많이 하고 설명도 많이 해줬지. 전화 오는 분들한테. 저는 그 영상이 이제 딱 올라오니까 뭐에 꽂혔었냐면 저도 함경북도 원성군 출신이잖아요. 예, 원성군 사람이니까 심취를 더 이제 하고 봤었거든요. 근데 이제 내가 생각했던 거, 내가 경험했던 거 너무 다른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는 거 처음 알았어요. 알고 이제 딱 이 유튜브를 이제 검색해 보니까 이제 한 9년 전부터 그렇게 사기를 쳤더라고요. 아, 그 사람이? 예. 아, 9년 전부터. 9년 전부터. 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뭐냐면, 내 살을 꼬집지 않아서, 그리고 또 한국에 왔으니까 살기 바빠서 정착해야 돼서, 그런 이유로, 탈북민이라는 이름으로 살았던 우리가 침묵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 그 사람이 잘못이 절반, 우리도 잘못했다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렇지. 그 처음 했을 때는 그럴 수도 있겠다. 조금 더 몇 년 후에 또 이 거짓말도 업데이트가 돼, 업그레이드가 되더라. 네, 누가 이렇게 제지를 안 하면 네, 그렇게 되더라고요. 제 경험상 금방 탈북해서 중국에 살 때 제가 살던 동네에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11분인가 됐었거든요. 근데 하루는 저희 시아버님이 아시를 갔다 오더니 하시는 말씀이 며느리야 너는 북한에서 무슨 일을 하다가 왔니? 그래서 저는 노동자입니다. 그런 얘기를 했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누구네 며느리는 무슨 대학 졸업하고 누구네 며느리는 무슨 대학 졸업하고 누구네 며느리는 너는 왜 노동자? 저는 그냥 노동자였어요. 그래서 그때는 잘 몰랐거든요. 근데 그때는 아주 아가씨고 생각이 없었고 뭐 북한에서 금방 탈출해서 이게 뭐가 뭔지도 막 모를 때였고 20년 좀 넘었죠. 한 25년 정도 됐는데 뭐 북송도 2번 당하고 감옥 생활도 하고 이러면서 보니까 이 동영상을 다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북한에 있을 때 뭐 도의적인 장치라도 있잖아요. 누구 딸, 누구 누나, 아무개네 맷째, 뭐 그런 것들이 도의적인 장치가 돼서 이 거짓말도 잘 못하게 사회적 되는 장치지. 네. 인간에 다 엮여지는 그렇죠. 것. 근데 이제 한국이나 중국에 오면 그런 도의적인 장치들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자기를 모를 것이라고 딱 생각해.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방치되어 있다가 이제 한국에 와서 점점 부풀려져 가지고 이런 사람을 만들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저는 내가 여기에 횡량만사라는 채널에 나와서 공식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감정을 섞지 않고 객관적으로 그리고 이제 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납득이 갈 수 있게 얘기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왜 이 얘기를 다뤄야 되냐? 기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무조건 다뤄야 돼. 왜냐하면 이게 도를 넘어가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북한을 모르다 나니까 탈북민들 말에 처음에는 듣고 감동하고 박수치고 막 말하자면 불쌍하게 여기고 도와줘야 되고 여기에 이제 그 당사자가 점점 여기에 심취해 들어가는 거야. 그 다음에 자기가 아버지 어머니 이름도 바꾸고 싶을걸? 그렇게 되기 시작하면 탈북민들은 서로가 웬만하면 말을 안 하려고 해. 근데 탈북민도 그저 탈북민이 아니라 탈북민 출신 대한민국 국민이거든. 그렇죠. 근데 여기에 나와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 모른다고 해서 계속 거짓말을 점점 더 넘게 나가다 마지막엔 진짜 제가 영의 자식이라고 할 정도로 지금 넘어가고 있어. 근데 이걸 우리 탈북자 사이가 침묵을 하면 우리가 더 맺고 딱 넘어가게 돼 있어. 북한 사람들은 다 거짓말 한다는 거. 이거를 탈북자 사이가 철저히 증언해서 우린 그 체제에서 살아갔기 때문에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한다는 거 다 알아. 네. 그리고 통일이 되었다 했을 때 이분을 잘 아시는 분들은 어떤 생각?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거짓말해도 먹히는구나. 북한 주민들이 영악하거든. 이제 저 체제에서 그렇죠. 너무 살다 나니까 그 동네에서도 누구네 딸이 협작군이고 누구네 딸이 도둑놈이고 누구네 아들이 뭐 저거 다 알아.
주민 이동이 없는 시스템에서 살고 그렇죠. 거기서 할아버지 아버지 다 이렇게 살아오는 거야. 대한민국에 와서 이렇게 거짓말을 왕창같이 하면 대한민국 국민을 바라보는 후에 꼭 보게 돼.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겠어? 대한민국 국민들을. 자본주의는 사기치는 세상이라더니 물질 만능 사기치고 강도질하고 자본주의에 대해서 표양할 때 뭐라고 말하니? 썩고 병든 사회, 사기야 협잡이 판치는 사회, 앉아있어도 고백하는 사회, 솔직함도 예의도 도덕도 이거 아예 없는 걸로 매도해버리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좀 늦었긴 했지만 바로 잡아야 된다는 게 정답이거든요. 대한민국 국민들은 몰라서 그렇다 쳐도 네. 아는 사람들은 그걸 해야 돼. 그렇다고 우리한테 법적으로도 뭐라고 말 못해. 왜? 공개적으로 다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공개적으로 바로 잡아야 되거든. 그렇죠. 저는 제일 먼저 첫 번째 짚어보는 게 뭐냐면 뭐 이 사람이 탈북할 때 4명하고 병원에 있던 4명하고 탈북했는데 전조동이 사방으로 이렇게 교차돼서 사방으로 비친다고 했거든요. 저도 원성군 출신이니까 하나도 잘 아는 부분인데 전조동은 38선에도 있을 것 같지 않아? 그 내가 얘가 드라마를 너무 많이 봤나? 난 너무 이해 안 되게 또 뭐냐면 내가 북한에서 군대 출신 다닌 분들한테도 물어봤거든. 한개 중대가 몇 명이냐, 한개 소대가 몇 명 이렇게 물어봤는데 한개 중대는 그냥 130명에서 150명 정도. 이 친구는 뭐라 하냐면 한개 중대인데 250명이 자기네를 막 둘러쌌다 하더라고요. 아니면 큰 부위를 안고 있는 사람도 아닌데 뭐 일개 병원에 있던 사람인데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그건 아니지. 그 양반이 몇 년도에 탈북했대? 9년 전에 동영상이랑 요 보름 전에 나온 동영상이랑 말이 너무 달라가지고 사람은 한 사람인데 이렇게 막 여러 사람이 탈북한 그 스토리 같거든요. 한 2006년쯤? 저 두만강 압록강 그 북쪽에 탐조등이 없어. 네. 저도 이제 본 적이 없거든요, 그거를. 그분이 탈북했던 그곳에는 온성에는 그 두만강이 너무 깊어가지고 그쪽으로는 탈북을 거의 못해요. 제가 단련대 첫 번째 북송됐을 때 단련대 나가서 군 안전부에서 필요한 모래 필요해서 거기 두만강 강가에서 모래 수집하러 갔던 기억이 있는데 본 기억이 없거든요. 허벌판에 두만강이 그냥 마주 보이고 중국이 막 그게 설치된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렇게 거짓말 했다. 그리고 또 어떤 게 또 있냐면 난 너무 어처구니 없는 게 이거는 좀 심각하다. 본인이 의사했대요. 뭐 어떻게 의사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의사를 했는데 북한에서 뭐 출산하는데 방조 갔는데 장애인이 나온다. 이러면 뭐 자기 재량껏 봤을 때 정상 애가 나오면 괜찮은데 장애인 애가 낳았던 부모 앞에서 막 뒤집어 엎어도 된다고 이렇게 뭐 북한 법에서 나왔다. 아니 그 절대 그렇게 못해. 북한에도 이건 비법이야. 네, 그래서 제가 감옥 가. 같은 기수로 온 분이 청진의대병원에서 40년 의사하신 분이 계시거든요. 제가 물어봤거든요. 본인도 그거를 봤다 하더라고요. 보면서 그랬대요. 얘는 도대체 어디서 살던 애야? 북한 애가 맞아?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물어봤거든요. 금방 출생한 애가 앞으로 장애가 있을지 없는 누구도 검증 못해. 북한에는 얘가 장애인가 뭔가 검증할 만한 어떤 기구도 없어. 지방에는 특히. 나도 북한 애 낳아봤잖아. 아무 병원이나 똑같아. 애 날라 들어가면 벌써 다 기록돼. 어느 산모가 몇 명 들어왔다는 거, 애 몇 받아냈다는 거 이거 다 있거든. 도중에 사산됐다는 거 다 있거든. 그러니까 엎어서 의도적으로 죽였다. 이거는 북한법에 아예 없는 조항이고 이렇게 되면 대형사고야. 북한도 저게 그래도 사람 사는 세상이고 나름 법들이 다 있어. 그럼요. 있을 수가 없어. 문건상에도 이거는. 그리고 또 웃기는 게 뭐냐면 본인이 뭐 북한에 북송되어 갔대요. 뭐 워낙 많이 중국에서 잡아서 내가니까 그 말은 내가 이해를 해요. 자기가 자수해서 갔다नु만 자기 말로 자수해서 갔는데 뭐 제가 2번 복송됐을 땐 그랬거든요. 이렇게 그 보위부 단계에서 봐요. 얘가 한국에 가려 했는지 한국 목사님들하고 저기를 했는지 성경 공부를 했는지 이런 분류로 따져서 정치범으로 이제 규정하는 거죠. 얘가 이제 뭐 절대로 못 나오는 요독수용소 같은데 보내야 되겠나? 아니면
뭐 233조 지금 뭐 221조로 바뀌었다 하더라고요. 비법 월경 항목으로 그냥 경찰서 구르자 그 감옥에 가야 돼 이런 거를 분류하거든요. 근데 본인이 자수에 갔으면 나처럼 잡혀간 사람들보다 좀 경하게 취급하거든요. 근데 본인을 정치범 수용소에 보냈다고 하는데 그것도 하루 만에 이렇게 보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루 만에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것들인데 정치범 수용소에 보내는 사람들은 감방에 오래 앉혀놔요. 네. 내가 만약 예를 들어서 한국 기도를 갔다 이랬다면 태어나서부터 내가 기억하는 거를 비판서를 막 이만한 책처럼 줘요. A4 용지를. 거기다가 비판서를 썼는데 이 조사관이 딱 봤는데 토가 하나 들렸다면 다시 쓰거든요. 그런 장편소설 같은 비판서를 그 5-6번을 쓰는데 하루 동안에 그게 될까요? 검열하는 시간도 있잖아. 근데 자수에 들어갔는데 무슨 제목으로 정치범 수용소에 갔나? 그러니까 제목도 없어요, 이 친구는. 정치범 수용소에 가면 격이 올라가나? 모르죠. 정치범 수용소에 수성에 보냈다. 그럼 갔다 하자. 정치범 수용소에 갔다. 갔는데 보름 만에 또 병보로 나왔대요. 에이. 정치범 수용소는 병보란 게 절대로 없거든요. 없어. 네, 그리고 제가 정거리에 갔을 때도 병보는 있기는 있었어요. 중국에 갔던 233조에 대해서는 병보를 지극히 적게 줬어요. 이 조사 과정에 막 중국에 도망친 지 뭐 2-3년 됐다. 내지 중국에 애가 없다. 뭐 북송 되었던 경력이 없다. 이런 사람들에 한해서 뭐 길게는 1년, 뭐 많게는 몇 개월 이렇게 준 기억이 병보석으로 네. 본인이 건강 상태에 따라서. 그리고 이제 그 교화국이란 거 있어요, 평양에. 있지. 네, 그 교화국에서 내려온 그 지도원이 그때 말한 게 있어요. 너네 233조는 북한에서 죄를 진 게 아니고 나라를 떴잖아요. 이런 애들은 될수록이면 병보를 받을 생각하지 말라. 너네는 죽어도 여기서 죽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제 기억에도 정치범 수용소는 병보가 없다는 걸 내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또 이렇게 들었는데 내가 또 하긴 해야 되잖아. 왜냐하면 내가 이거 숱한 사람들이 보는 건데. 그래서 안시성을 가진 20여 관리소에, 정치범 관리소에서 가임수하던 분이 여기 오신 분이 있어요. 나는 그분을 잘 몰라요. 그래서 내가 아는 동생을 통해서 그분하고 연계됐어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정치범 수용소에서 병보석이라는 단 한 건도 없었고 법적으로도 정치범 수용소에는 병보석이 없대요. 그러니까 이것도 거짓말이죠. 정치범 수용소는 원래 없어. 네. 재판도 없어. 네. 야밤이고 훅 잡아가고 재판받고 정치범 수용소에 갔다는 사람 들어본 적 있니? 얘는 북한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시스템 자체를 모르는구나. 근데 본인이 상위 또 1%라 하더라고요. 상위 1%라는 건 북한에 없는 단어요. 상위 1%는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방송들이 평양에서 살았으라 저희 스스로가 우리 아버지 갑이었습니다 하면 상위 1%라고 이거 달아주기 시작한 거야. 이거를 왜 또 정확히 해야 되냐면 나도 물론 크리스찬이지만은 얘가 소위 거짓 간증을 하면서 얘 말 때문에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그런 사람들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북한의 현실을 모르잖아요. 얘가 거짓말하면 거짓말한 대로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유튜브 운영하는 측에서 거기서 1차적으로 철저히 걸어냈어야지. 제 말이 그 말이에요. 북한에 대해서 탈북민들에 대해서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그 선량한 마음을 얘가 지금 이용해 처먹은 거잖아요. 그럼 이걸 바로 잡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문제는 선생님한테 가서 바로 해야 되겠다. 이거는 네. 우리라도 나서서 이거는 미래의 북한 주민들 위해서도 미래의 복음이 전도될 땅의 북한 주민들을 예배 대비해서라도 이거는 철저히 뿌리 뽑아야 돼. 이거는 그렇죠. 큰일 나. 이미지가 나빠질 수 있어. 나쁘게 바뀔 수 있는 정도가 아니죠. 대한민국 네. 이미지가 아주 거짓말쟁이로 활개치는 세상으로 그렇죠. 될 수가 있는 거요. 북한에서 오신 그 탈북민들이 너무 걱정돼서 막 하시는 얘기 중에 뭐냐면 그래도 이 친구 얘기가 먹힌다는 게 너무 비상식적이라고 그게 생각을 너무 했는데 신기하더라. 네. 근데 그거 먹힌다는 게. 저도 이제 그거에 대해서 보름 동안 생각했거든요. 얘가 탈북민이 있는 교회나 그런 데는 절대로 얼굴을 비치지 않았어요. 탈북민 없는 데만 찾아다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 웃으면서 그 친구 자기도 나한테 9년 전에 우리 교회에 왔는데 그때는 이런 얘기를 1원 당구도 안 했대. 왜냐면 우리 교회는 목사님부터 북한에서 오신 분이지 그 밑에 한 80%는 다 북한 사람인데
얘 얘기가 우리 교회에 절대로 먹힐 수가 없거든요. 없지. 그러니까 얘는 쭉 보면 없는데 가가지고 입을 열어서 근데 또 그 짝쪽에서 초청했길래 갔겠지? 그런 데서 그러니까 얘는 이제 9년 전부터 이렇게 사기를 쳤고 그 사기가 이제 동종 코스프레로 이제 연결이 됐고 그게 돈벌이 목적으로 사용됐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그것에 맛을 들였고 또 그것을 이용해주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제 오늘의 거대한 헌증 한자를 만들어냈거든요. 이건 단호하게 거짓말이라는 거를 제대로 얘기하고 싶거든요. 나도 그 영상을 다 봤거든. 북한 주민들이 보편적으로 겪고 있는 삶에서 얘는 진짜 아주 기상천외한 걸 다 모아서 엮어놨어. 이것도 인정 못하는 걸. 상위 1%인데 왜 한국 드라마랑 이불 속에서 봐야 되냐고요. 방이 23개라면 어느 방에 가서 TV 켜놓고 봐도 되잖아. 그러니까 거짓말도 이제 앞뒤가 맞게 거짓말해야. 자기 집에 방이 23개. 예. 그럼 뭐 개구멍, 쥐구멍 다 앞에서 한 거 아닐까? 글쎄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나는 이 동영상 내려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 근데 내가 나도 많이 알아봐야 물어봤는데 이거를 내리면 공신력이 떨어진대요. 공신력이. 아마 저기서도 처음 경험해 봤을 거예요. 우리는 북한 체제에서 살아보고 북한 체제를 탈피해서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의 입장에서 이걸 다뤄야 돼.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번에 김별선 기자님한테 내가 내려가면 이거를 콕 집어서 얘기를 해야 돼. 왜냐면 이런 방송을 할 때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들 내가 않아?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러더라고. 누워서 침 뱉기다. 내가 그랬어. 네가 여기 와서 바르게 살았으면 따가운 시선 0.01도 느끼지 않을 뿐더러 잘못한 건 잘못한 거에 대해서 꼬집을 줄 알아야 그게 건전한 사회가 되는 거지. 네, 정확하게 꼬집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용주 말이 맞습니다. 또 이렇게 하면 탈북자들끼리 서로 싸면서 분란을 이렇게 어쩌고 저쩌고 한데 맞아요. 좀 조용히 살자는 식으로. 맞아요. 나 그 말 들을 땐 제일 기분이 나쁩니다. 탈북자 사회 원래 그 사회라는 게 생겨서부터 오늘날까지 조용해 본 적이 없습니다. 계속 싸움합니다. 서로 계속 싸움하는데 그 주 원인이 뭔지 알아? 첫째 거짓말이야. 그렇죠. 둘째는 불로소득하려고 움직이는 그 완전 못된 작태들 때문에 서로가 꼴보기 싫은 거야. 서로가 자기도 그러면서 남을 또 비방해. 내가 밖으로 많이 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예. 가구고 이런 거 가지고 계속 싸움하다 이거 안 되면 또 바른 말 하는 탈북자를 또 연합해서 또 뭉개버려. 난 이거 1999년 1월 16일에 대한민국에 들어온 사람인데 2000년대 깨끗이 겪은 사람이야. 다 알아. 내가 왜 탈북자 사이하고 관계를 안 하는지 알아? 그 똥물이요. 이렇게 말해서 미안하지만은 정말 분주하고 소란하고 체면머리 없고 난 깨끗이 겪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걸 알거든. 그러니까 이런 탈북자 사회에 이런 거를 우리가 분란이 어떻고 우리끼리 체면이 어떻고 이거 묻어둘수록 우리 탈북자 사회는 더더구나 대한민국에서 물었던 기름이 딱 돼 있게 돼 있어. 맞아요. 그래서 중심을 정확하게 보고 이제 얘기해 줄 수 있는, 비판할 수 있는, 여기 평양만사에서 이게 터뜨리는 게, 얘기하는 게 정확하다 저는 이렇게 또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같은 탈북민이기도 하지만 서로가 같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에게 과거에 대해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말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사람도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 이거는 반드시 다뤄야 되는 병폐다. 때로는 비판도 필요하다. 이렇게 떼지도 필요하다. 이런 얘기도 이제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요번 시간은 요 부분에 대해서 여기까지 이제 얘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거짓말을 이렇게 하는 거는 무조건 바로 잡아야 돼. 앞으로 우리 발붙일 자리가 없어질 수 있어요. 제가 선생님한테 와가지고 한 번이라도 막 격분해하고 한 번이라도 막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이분은
저를 너무너무 안 보내. 손 쓸 수 없을 정도로. 예. 산류 소설을 쓰고 다닙니다, 예, 지금. 너무 착각하고 사는 것 같아요. 허언증 환자인 것 같은데 이 시간을 통해서 탈북민들 속에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비판이 필요하다는 거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감사합니다. 바랍니다. 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이제는 손댈 때가 된 것 같아요. 각성한 탈북민들이, 정직한 탈북민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우리를 받아주고 우리를 대한민국 경쟁사에 품어준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우롱하고 기만하지 못하게끔, 시청자들을 기만하지 못하게끔 탈북자들 스스로가 이제는 전 바른 소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솔선 매를 이제 들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너네끼리 싸움한다 이런 식으로 봐주지 그렇게 마시고 보지 마세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저희 평양만 항상 이제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고 네. 우리 김길성 기자님이 이제 늘 이렇게 올곧게 가시는 것처럼 항상 저희 이 채널은 그렇게 올곧게 간다는 거를 또 이런 시간들 통해서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평양만사는 빨리는 못 가도 정직하게 닭가리 하는 소처럼 갑니다. 네, 빨리는 못 나갑니다. 그러나 거기에 전혀 위구심이나 실망을 느끼지 않습니다. 진실은 승리한다. 항상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네.